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변의 주식 뉴스공장 6월 8일 금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6월 12일 날 예정이고,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하루도 진행할 건가? 13일 날 정상회담을 하루 연장해서 남북미 미팅 부분들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종전합의 서명 가능, 일단 잘 되면 김정은을 백악관 초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북한의 김정은의 비행기가 워낙 노후화돼 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아직 예상치긴 합니다만 참매 1억인가요? 중국을 경유를 하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그림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리상 갈 수는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글쎄 지금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2차 정상회담 부분들이 가능성이 아무튼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 주말에는 G7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G6 정상들이 이탈리아, 영국,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캐나다, 그다음에 일본,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약간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 장중에 JT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규제, 관세 부과의 어떤 첨벙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죠. JT의 제재 해제를 일단 트럼프가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JT 제재 합의 부분들 했는데 변수는 그거죠. 미국 의회에서 반발 변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들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 자체를 JT 제재 해제를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함부로 뒤집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최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자체, 특히 안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행정명령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금융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JT 제재 해제로 반등 부분들이 나왔다가 나스닥은 지금 신고가가 넘어갔습니다. 신고가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정고점 돌파 후에 숨고르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초반에 금융주들 상승과 그 다음 JT 해제, 제재 해제로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두 가지 이유로 조금 눌림목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정고점 돌파했으니까 숨고르기 진행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미국 상원 의원이 위원장이 중국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 기술자들이 있죠. 기술자들이 중국 업체와 데이터 공유 계약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 안보 문제 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서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이 진행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저기는 요즘에 보면 항상 보면 공화당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보안 안보를 문제로 뭔가 많은 얘기 부분들 좀 하죠. 전통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국 상원도 국가 안보 문제 영역으로 확대 가능성 부분 언급하면서 기술주들이 일부 차익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시면 브라질이 올해 이제 6월달이죠. 지금 10월달, 4개월 정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좀 시끄러워요. 국영회사의 자율성 문제, 그 다음에 연료비용, 우리 일반 서민들도 보면 최근에 유가 자체, 특히 주유하러 가기가 상당히 무섭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연료비용 증가에 따라서 트럭 운전사들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규모 파업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고 국영회사의 자율성 투자자 의문 제기, 그 다음에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서 브라질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드렸죠. 달러가 최근에 제가 80선, 87선 정도에서 달러 반등 나옵니다. 일단 93, 94, 94 이 정도 선까지 해서 87선에서 지금 93, 4선까지 반등 나왔고 여기서 꺾이겠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약한 허리 라인들,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외화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조금씩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브라질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서 어제 브라질 증시가 장중에 한 5% 이상의 출렁거린 부분이 나왔다는 것, 일단 그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가 최근에 하락 속도가 조금 가속화됐었죠. 아무래도 감산의 기조 부분에서 증산의 기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해서 이란을 제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셰일가스로 뭔가 큰 돈을 만져보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람코 상장을 위해서 서로 용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너무 오버슈팅, 70달러 선 넘어서 뭐 오버슈팅 75선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단기 고점의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산의 기조에서 정산의 기조 바뀌니까 순간 65까지 급락 부분들이 나왔고, 너무 급락이 나와서 다시 일시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의 제재, 그 다음에 감산, 어차피 제재로 인해서 거래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최근에 제재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다른 국가들 있죠. 미국 제재 때문에 국가들이 뭐 생산이라든지 뭐 공급 계약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취소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중단 소식에서 향후에 증산을 못하고 감산의 기조로 바꿀 수 있다는 걸로 어제 유가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달이죠. 이 3분기 내내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이 아마 가장 기조가 될 겁니다. 유럽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이번 달 FOMC 이후부터 계속 시장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면서, 해외 시장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미국의 의회가 반발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미중 간의 JT가 제재 합의 부분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관세 때문에 시끌시끌 갑론을박 부분 나오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뭐 미중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그 무역협정,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을 글쎄요,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위한 계속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용 가능성에 여러분들 한 면도 있다는 것, 그거 한 면에 있다는 것은 정확한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아요. 단지 그 강도 조절만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일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번 정도 상견례 하고 그 다음에 한 2, 3개월 정도 뒤에 미국이든 평양이든 여기에 초대해가지고 2차 부분에도 정전협정, 1차일지 2차를 아무튼 계속적으로 글로벌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위해서? 11월달 중간 선거를 위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내용들도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은 이벤트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D-4일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 어제도 보시면 주도주들이 확장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단순히 남북 경협이 예전에 편협된 이 섹터에 한정된 게 아니라 뭐 음식료라든지 내수주 쪽으로 계속 확장되는 모습도 산업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코멘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다 하면, 한국이 국제철도 정회원에 진입됐습니다. 28개 나라가 28개 나라를 어떻게 보면 가입이 되면, 정회원이 되면 하나의 협정으로 모든 나라의 여객이라든지 화물 운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이제까지 중국과 북한이 반대를 해가지고 가입을 못했던 거 드디어 국제철도 정의원에 진입됐다라는 이 의미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뭐 베이징행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러시아 통해 가지고 영국까지도 갈 수 있는 활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6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